안녕하십니까. 구센병원 원장 장용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대한방사선협회 대구광역시회 온라인 보수교육을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센병원은 대구 지역 의료사회에서 어깨질환과 소아 그리고 외상 등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는 어깨질환의 영상의학적 소견과 치료에 대해서 같이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순서대로 아나토미, 우리 해부학적 구조물들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인지 실제 모습과 영상학적 소견으로 보고, 그런 해부학적 구조물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안정성, 불안정성 관련 문제점, 근력의 약화에 관한 문제점, 그리고 가동성, 그리고 가동성의 강직이 오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 그 기타 석회성 질환이나 오십견제 등, 그리고 외상성 손상 등에 대해서 한번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나토미로 해부학적 구조물상 우리 어깨라는 관절은 클라비클, 쇄골, 스카풀라, 견갑골, 휴머러스, 상완골, 이 세 가지 뼈로 이루어진 굉장히 언스테이블한 불안정한 관절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상완이라는 팔이 어깨에 매달려 있는 구조물로서 가동 범위가 넓은 대신 굉장히 불안정한 구조물로 이제 어깨 관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관절을 이제 회전근개라고 하는 힘줄, 근육의 끝자락 힘줄이 이렇게 동적인 안정화를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견갑 하근, 서브스카플리스 텐던, 슈프라스피나투스 텐던, 극상근, 인프라스피나투스 텐던, 극하근, 그리고 테레스 마이너 텐던, 소원근, 이렇게 네 가지 힘줄이 어깨를 동쪽으로 잘 잡아주고 있는 구조물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안에 관절막이 있고 관절막에 인대들이 부착되어 있어서 어깨 관절을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물들을 우리가 정적 구조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 스트럭처, 골성 구조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아까 봤던 모식도를 엑스레이로 찍으면 이렇게 보입니다. 위에서부터 살펴보면 클라비클, 쇄골, 아크로미온 견봉, 그리고 코라코이드 프로세스, 글레노이드 코라코이드 프로세스, 그리고 휴머러스 헤드, UGT, 그리고 글레노이드, 그리고 그것들이 이어지는 이 쉔턴 라인처럼 글레노이드와 휴머러스의 얼라이먼트가 보이는 라인이 잘 정렬이 맞게 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AP 뷰가 아닌 Y 뷰, 사이탈 뷰를 통해서 아크로미온의 스퍼라든지 갈시픽 모습들을 이제 엑스레이로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는 이제 정상 사진이고, 엑시알 뷰에서 또 살펴보면 보는 것처럼 글레노이드와 휴머럴 헤드가 정렬이 잘 맞게 유지되는지, 글레노이드 센터와 휴머럴 헤드 센터가 얼라이먼트에 맞춰서 잘 유지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엑스레이 영상이 되겠습니다. 아까 봤다시피 이제 글레노이드랑 휴머럴 헤드가 엑스레이에서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글레노이드라는 속개 부분이 휴머럴 헤드라는 큰 공을 이제 골프 티 위에 공이 올려진 것처럼 받쳐주고 있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골프 티 위에 골프공이 올라가 있어서 안정화를 유지하는 것은 면적은 좁게 접촉되고 있지만 중심을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불안정성, 즉 잘 못 잡아준다면 골프공은 어디든지 떨어질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불안정성에 대한 문제점으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절을 잡아주고 있는 구조물들, 특히 정적인 구조물들, 이제 관절와, 그리고 와순, 그리고 관절막 등이 유지가 되지 못할 때 이제 문제점이라고 생깁니다. 특히 관절와가 있는데 그 옆에 관절와순이 이런 관절와를 더욱더 엄폭하게 만들어주는 구조물로서 그것은 이제 관절막 인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골프 티위에 골프공을 잘 잡아주고 있는 구조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관절 와순이 파열이, 이렇게 모식도처럼 파열이 된다면 우리가 이것을 이제 벤카르트 병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관절 와순이 파열이 됐을 때 앞쪽에 파열되면 이제 전방 벤카르트, 뒤쪽에 파열되면 후방 벤카르트라고 부르는데, 그럼 골프 공이 골프 티에서 떨어질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정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골프 공이 떨어지는 것처럼 관절와에서 이제 상완 골두가 중심에서 벗어나 이탈되게 됩니다. 우리 흔히 탈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탈구라고도 부르게 합니다. 그렇게 탈구 또는 아탈구가 일어나게 되면, 특히 탈구가 일어나게 되면 상완골 휴머러스의 뒷부분과 이제 글레노이드 앞부분이 서로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됩니다. 충돌을 하게 되면서 골 손실이 본로스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자리를 힐삭 리전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러한 힐삭 리전이 앞에 있던 벤카르트 부분과 자꾸 이제 접촉 면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골 손실이 커지니까 문제점은 더욱더 악화되는 그런 악순환 고리를 가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깨가 이제 탈골되는 모습도를 보여주는 건데, 정상적으로 이렇게 휴머러스 헤드가 글레노이드의 소켓에 잘 고정되어 있으면 안정적이지만, 빠졌을 경우 이렇게 앞쪽으로 뒤쪽으로 탈골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깨 같은 경우 대부분 90% 이상은 전부 다 전방 탈구가 일어나는 거고요. 이것을 엑스레이랑 실제 영상을 보면 정상인 사진에서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글레노이드에서 휴머럴 센터가 얼라이먼트 정렬이 맞게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방 불안정성이 있게 되면 엑스레이에서 보면 이렇게 중심 센터에서 벗어나는 모습으로, 그리고 실제적 모습에서는 그러면 뒷부분이 비어 보이는, 이 서커스 사인처럼 비어 보이는 이제 불안정성이 티나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후방 불안정성이 있으면 아까랑 반대쪽으로 글레노이드 기준에서 정상적으로는 휴머럴 헤드에 잘 유지되고 있으나 불안정성이 있을 때는 휴머럴 헤드가 뒤편으로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 영상에서 보면 팔이 앞으로 가니까 팔이 앞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지 못하고 뒤에서 밀려나는 모습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병변들, 벤카르트 혹은 관절 와순 파열이 있을 때 불안정성이 생기니까 어떻게 치료하는가? 수술적인 모식도입니다. 실제로 관절 와순이 이렇게 관절와에 와순이 붙어 있는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런 파열 부분들이 보인다면, 물론 내시경을 통해서 하지만 앵커라고 하는 이런 못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거기에 달려있는 실로 와순을 봉합을 해주게 됩니다. 이게 모식도입니다. 실제적 수술 영상에서 보면 관절 내시경 모습이고, 이렇게 관절와에서 와순이 분리되어 파열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절 와순이 파열된 것을 앵커는 이미 삽입돼서 보이지 않지만 앵커와 실을 이용해서 고정을 해서 원폭한 관절와와 관절 와순 그리고 캡슐 관절막을 이어주기는 연결고리가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물게 되면 안정성을 다시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관절 와순 위쪽으로 상부 관절 와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는 사실 우리가 이두 장건과 이어져 있는 힘줄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파열이 났을 때 저희가 슬랩 리전이라고 합니다. Superior Labral Anterior to Posterior 라는 약자로 이러한 관절 상부 관절 와순 파열은 투구 동작과 같은 팔의 외전 및 전방 굴곡 상태에서 과신전 상태로 어깨 압박 손상과 함께 이두장건 관절 와순 복합체가 직접적으로 압박하거나 혹은 이런 상완 이두장건의 직접적인 견인, 트랙션에 의한 영향으로 흔히 필백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 찢겨지는 손상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림에서처럼 던지는 동작에서 어깨에 부담이 가했을 때 생기는 병변으로서 되게 이제 자주 쓰는 팔, 우세수에 호발하게 되고, 증상으로는 통증, 특히 후방 관절통, 그리고 팔을 극도로 외회전했을 때 연발음과 함께 심한 통증을 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사실 다치는 경우도 다양하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타입을 여러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이렇게 좀 너덜너덜해지는 것처럼 프레잉이 있는 타입 1부터 시작해서 앵커 자리가 떨어진 모습들, 그리고 이게 양동이 손잡이 모양처럼 벗겨지면서 이렇게 관절 안으로 말려들어간 모습 그리고 관절 와순 복합체가 통으로 쭉 이어지듯이 찢어지는 여러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수술적인 치료도 많이 했지만, 현재는 수술적인 치료보다는 재활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
통증 조절하면서 근력 강화를 시켜서 안정을 잡아주고 이런 보존적인 치료 방법도 있고, 수술적으로 치료를 쓰는 파열된 부위를 아까 모식도에서 보신 것처럼 봉합을 해주는 수술, 혹은 뭐 이두장관과 관련이 있으니까 이두장관을 절단 혹은 이두장관을 고정해주는 수술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 슬랩 리전과도 연관이 있고, 슬랩 리전의 끝자 이제 이어지는 부분은 이두장관으로서 이두장관이 직접적인 파열을 받게 되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흔히 알통 이런 얘기 하듯이 이렇게 이두장관이 파열이 되면 우리가 밑에 보이는 것처럼 뽀빠이 사인이라고 이제 이두장관이 밑으로 견인되어서 뽀빠이처럼 알통이 볼록하게 튀어나온 형상을 볼 수 있는데 전형적인 증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직접적인 팔의 견인 손상이나 만성적이고 반복적 작업에 의한 미세 손상이 축적되어서 나타나는 손상일 수도 있고, 또한 회전근개가 사실 뒤에 나오겠지만은 회전근개 사이에 이두장관이 있는데 회전근개가 파열이 되면서 이두장관의 손상을 또 주게 되어서 이렇게 파열이 되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영상학적 소견으로 보면 엑스레이에서는 사실 티가 나는 부분이 없지만 초음파 등 이제 소프트 티슈를 볼 수 있는 이미지 모델리티로 검사를 하게 되면 정상의 경우에서는 이제 바이셉스 그루브 안에 이렇게 이제 바이셉스 텐던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열이 된 경우에는 이게 견인이 돼서 그 자리에 텐던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실 머리가 두 개라서 이두니까 하나가 단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뭐 문제가 없다면 사실 재활치료나 약물치료, 통증치료, 주사치료 등을 통해서 뭐 뽀빠이 디포미티는 남겠지만은 증상은 잘 치료할 수 있고, 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서는 다시 고정을 해주는 수술치료적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모식도로 보면 이렇게 이두장관이 끊어져 있는데 끊어진 자리를 다시 바이셉스 그루브 안에 박아 넣어주고 고정시켜주면서 치료해주는 방법이 또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전근개를 살펴보는데, 회전근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깨를 잘 잡아주고 있는 동적 구조물로서 일종의 힘줄입니다. 힘줄. 아까 얘기했던 이제 서브스카플리스 텐던 견갑하건과 극상건 사이에 아까 바이셉스 텐던이 있었고, 그 뒤로 이제 슈퍼스피너투스 뒤로 인프라스피너투스 하건과 테레스 마이너 소원근이 4가지 힘줄이 잘 잡아주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것을 영상학적 소견으로 보면 초음파상에서 휴머럴 헤드가 밑에 쭉 보이게 됩니다. 이 부분은 GT 부분이고, GT 부분에 잘 커버리지 덮여있는 이렇게 컨벡스하게 이렇게 잘 덮어주고 있는 슈퍼스피너투스 텐던을 초음파 소견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RI 소견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머러스 헤드 위에 슈퍼스피너투스 텐던이 잘 덮여있는 모습이고, 이런 회전근개가 동적인 구조물을 잘 잡아주는데 다쳤다 아니면 파열이 됐다 이러면 이런 모식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원인은 사실 대부분은 퇴행성 변화로 인한 힘줄의 파열로 젊은 환자에게서도 외상성으로 발생 가능합니다. 증상은 사실 너무 다양한데 대부분 통증입니다. 통증과 통증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움직임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파열 범위가 부분 파열에서 완전 파열로 진행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근력이기 때문에 진행이 많이 돼서 악화가 되면 팔을 들 수 없게 됩니다. 저희가 이를 슈도 파랄리시스라고 이제 명명하고 있는데, 마비는 아니지만 마치 마비처럼 팔을 움직일 수 없다고 해서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전근개 파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로테이터 커프 테어가 이제 영상학적으로는 어떤 소견들을 보이느냐. 정상 엑스레이의 경우 이렇게 아까 봤던 엑스레이처럼 비슷하게 휴머럴 헤드가 동그랗고, GT도 이제 슈퍼스피너투스 텐던이 붙은 이 GT 대결절 부위도 뭐 이제 별다른 피지골의 변화 없이 예쁘게 보이고, 아크로미온도 정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파열이 오래되고 진행될수록 골적 본의 변화도 생겨납니다. 보면 아크로미얼 스포가 우리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아크로미얼 언더 스페이스 밑에 바닥이 스클레로시스한 체인지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시도 나오게 되고요. 그럼 그와 맞닥뜨리는 부분 혹은 커프가 붙어있던 풋프린트 부착 부위가 떨어지면서 코티컬 일레귤리티가 생깁니다. 피지골이 불규칙하게 형태를 보내고 스클레로시스한 형태로 또 띄게 됩니다. 이게 엑스레이적인 기본적인 소견이고,
아까 봤던 초음파 소견도 마찬가지. 정상에서는 대결절 GT 레벨에 슈퍼레스폰스 스탠더니 잘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열이 돼서 퇴축, 리트랙션이 돼버리면 GT가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덮고 있는 커프는 리트랙션 돼서 보이지 않게 되고, 이전에 보였던 이 컨벡스한 이렇게 동양한 모습의 커프가 사라져서 플랫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풀 티크니스의 테어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RI 역시 아까 봤던 것처럼 GT를 잘 덮어주고 있는 커프의 모습이 되고 나서 이제 리트랙션 빨려 들어가서 이렇게 빈 공간, MR에서 이제 하얀색은 이제 액체 소견으로서 이제 빈 공간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퇴축된 커플 모습을 MR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골드 스탠다드 역시 검사는 MRI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커프 테어가 이제 수술 우리가 하면서 아니면 이제 실제 모습은 어떻느냐 살펴보면 사이즈는 다양합니다. 이건 뭐 회전근개 파열 수술을 하면서 찍은 영상들인데, 내시경하 회전근개 수술할 때는 이렇게 도구를 이용해서 카메라를 넣고 이제 보면서 도구를 이용해서 수술하는 모습인데, 사이즈가 작을 때 1cm 이하의 파열, 소파열, 그리고 이게 좀 더 진행돼서 사이즈가 좀 더 커진 것 같죠. 이런 게 1에서 3cm 사이의 중파열, 그리고 더 커졌습니다. 이제 대파열, 대자 파열, 3에서 5cm 정도 파열, 그리고 더 커지면 사실 위에 덮여있는 커프가 보이지 않습니다. 휴머럴 헤드도 보이게 되고, 여기 글레노이드 서피스도 보이게 되고, 커프 테어가 진행됐습니다. 더 진행되면 보이는 커프 또한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가 되면 사실 광범위를 넘어가는 파열로 봉합 불가능한 수준이라고도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때, 로테이터 커프 테어가 있을 때 치료는 정말 많은 분들도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겠지만 무조건 수술을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사실 기능적으로나 증상적으로 증상이 괜찮으시면 사실 무조건 찢었다고 수술하시는 건 아니고, 보존적 치료 방법으로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등과 함께 그 나머지 근력 강화들을 통해서 보존적 치료를 많이 하게 되고,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증상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 테어 사이즈, 파열 크기가 점점 커지는 경우,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수술적 치료를 많이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는 방법은 역시 관절경 하에서 회전근개를 봉합해주는 수술, 그리고 봉합이 잘 안 될 때, 봉합이 하기 힘들 경우 다른 힘줄을 이전시켜주는 방법, 그리고 상부 관절막을 재건해주는 방법, 굉장히 그리고 심한 경우 관절 기능을 못할 때는 사실 인공관절 수술도 치료 방법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식도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이렇게 보이고, 이것을 앵커와 실로 이용해서 봉합한 모습입니다. 아까 봤던 이런 실제적 이제 초음파 이제 관절경 영상에서 수술한 모습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아까 소자 파열, 작은 파열에서는 이런 앵커와 실을 이용해서 이제 봉합을 탁 해준 모습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조금 더 사이즈 큰 사이즈에서는 앵커를 2개 정도 더 받고 수첩 브릿지 형태로 이렇게 단층 봉합, 수첩 브릿지 봉합 통해서 파였고, 사이즈가 클 때, 그리고 층별로 층이 여기 안에도 보면 층이 또 보입니다. 층이 보이고 이럴 때는 이중 봉합, 여러 방법들로 어쨌든 최대한 나의 회전근개를 지켜주면서 힐링 시켜줄 수 있게 봉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이즈가 굉장히 큰 경우에서도 어떻게든 최대한 다시 트랙션 당겨내서 봉합을 하고, 모자란 경우 알로그래프트, 이식건 등을 이용해서 또 봉합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아래와 같은 모습들이 실제 수술 영상이고, 관절경화 회전근개 봉합술의 모습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파열의 범위가 커지고, 그래서 봉합이 불가능해지고 점점 팔의 기능을 못해지고, 그럴 때 어떤 모습을 나타내냐, 로테이터 커프 아스로패시라고 해서 회전근개 관절 병증이 또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관절의 기능이 점점 못하게 되는 상태로 사진만 보시더라도 엑스레이상 휴머럴 헤드가 점점 이제 작아지고, 이제 관절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 관절염이 생기고 있고, GT 부위도 굉장히 많이 일레비리티가 생깁니다. 이것을 MRI를 찍어보면 커프가 없습니다. 커프가 다 파열돼서 없고, 관절 이제 상방으로 이제 무린 관절염 삼축액들이 많이 쌓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보통 슈도팔레시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팔을 들 수 없는 가성마비 소견도 같이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이것을 치료하는 방법은 사실 단순 봉합으로 끝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관절을 다시 기능을 해주려면
인공관절,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로 수술해준 엑스레이 모습입니다. 그러면 회전근개 상방에 이제 어깨 관절 위쪽으로 어깨를 잘 잡아주고 있는 관절 외 구조물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Superior Shoulder Suspensory Complex, 상부 견갑 현수 복합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쇄골로부터 시작해서 클라비클의 아래쪽으로 CC 리그먼트, 코라코 클라비클 리그먼트, 그것도 다시 분리가 되지만 어쨌든, 그리고 클라비클과 아크로미온 쪽으로 이어지는 AC 리그먼트, 아크로미온 클라비클라 리그먼트, 그리고 코라코이드와 아크로미온 자체를 이어주는 코라코 아크로미온 리그먼트, 그리고 글레노이드, 이렇게 구조물로 SSSC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식도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클라비클 뒤로 이제 앞쪽으로 CC 리거멘트, 코라코이드, 글레노이드, 아크로미온 클라비클 리거멘트, 이렇게 원형 구조물들로 두 가지 이상 구조물들이 다친다면 반드시 잡아주는 그런 치료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절 바깥에서 우리 어깨를 잘 잡아주고 있는 구조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런 구조물들이 손상됐을 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실 타입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타입 1부터 시작해서, 타입 1은 사실 AC, CC 리거먼트가 둘 다 다쳤긴 했으나 파열되진 않았고 염좌처럼, 그리고 염좌처럼이라서 막 크게 간격도 벌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타입 2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렇게 잡아줬던 AC 리거먼트 혹은 CC 리거먼트가 다치면서 관절 간격이 벌어집니다. 이제 아크로미온과 클라비클 간격이 벌어진 모습이고, 타입 3는 AC와 CC 리거먼트 모두가 파열돼서 클라비클이 위로 붕 뜨는, 어깨가 우리가 붕 뜨는 것처럼 보이는 수 있는데 그렇게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타입 4는 파열은 같이 되었으나 뒤로 밀려 있는 형태고, 타입 5 같으면 모식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파열돼서 전이가 일어난 상태입니다. 타입 6는 사실 굉장히 흔하게 볼 수는 없는데 코라코이드 밑으로 이렇게 클라비클이 들어간 감입된 형태입니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방법도 있는데 사실 그레이드 3 이상이 되면 되게 수술적인 치료를 많이 고민하게 되겠습니다. 치료를 잡아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치료 방법으로는 위의 식도처럼 올라가 있는 클라비클을 아크로미온 레벨과 맞춰서 잡아줘야 하기 때문에 훅 플레이트처럼 걸어줘서 고정시켜주는 방법, 아니면 뭐 이렇게 벌어진 ACCC 공간을 현수장치, 우리 타이트로프라고 부르는데 내시경을 통해서 혹은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위아래로 버튼을 넣어서 쪼아주는 듯이 치료하는 방법으로 수술적인 치료 방법들이 아무튼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엑스레이, 수술 전후 엑스레이 모습이고, 수술 전후 엑스레이만 보더라도 굉장히 불안정하게 올라가 있는 클라비클을 잘 잡아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아나토미와 관련된 구조물들이 다쳤을 때 실제로 환자 증례를 사진을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오토바이 뒤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엑스레이를 촬영했는데 엑스레이만 보더라도 좀 뭔가 이상하죠. 이제 휴머럴 헤드가 관절과 뒤편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습니다. 딱 이제 굉장히 전방으로 달고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 휴머럴 헤드가 이제 더 굉장히 커 보이는 걸 봐서 전방인 것 같고, 사실 엑시알 컷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글레노이드 레벨에서 아까 우리 봤던 사진처럼 휴머럴 헤드가 센터에 있지 못하고 앞으로 굴러 떨어진 것처럼 탈골이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본이 찍혀있는 본 러스, 골 결손이 있는 모습으로 앞쪽 숄더에 이제 탈골이 일어난 거죠. 전방 관절 탈구고 그의 힐삭스 변별까지 같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 탈구라는 건 굉장히 응급한 증상이고 굉장히 통증이 심하고, 관절 탈구가 오래되면 관절에 괴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형외과적인 응급 상황으로 반드시 탈골을 정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리덕션 정복을 해주었고, 하고 나서 지금 CT 모습입니다. 하고 나서 지금 엑스레이도 역시 잘 이제 리덕션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CT 상에서 GT 이제 휴머레드 뒤편으로 힐삭 리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CT 리컨을 하게 되면 이렇게 힐삭스 리전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번에 수술한 환자분이시는데 수술 영상으로 확인해 보면 휴머레드 뒤편으로 본로스 된 부분, 힐삭 부분이 이렇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시행한 MRI 상에서는 뭐 이제 힐삭스 리전은 이렇게 본 이데마와 같이 모습 나타나고, 앞쪽에 벤카르트 리전이 보이고,
이 컷에서도 이렇게 벤카르티제션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수술하게 되는데 이 수술을 하면서 찍은 영상 보면 아까 벤카르트 속에는 이런 식으로 트라우마틱 벤카르트 같은 경우 이렇게 피가 같이 묻어있는 모습으로 와순이 파열되어 있고, 이것을 수술적 치료 방법으로 아까 봤던 모시도처럼 앵커를 받고 와순을 봉합해서 안정성을 확보해주는 케이스였습니다. 다음은 43세 남자 환자로 만성적인 이제 어깨 불안정성으로 이제 내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연간 30배 이상 탈골되는 병력을 가지고 계신 상태고, 기지개만 펴도 팔이 빠진다, 이런 불안정성을 굉장히 가지고 계신 상태입니다. 시행한 엑스레이상 지금 빠져 있는 모습은 아니지만은 휴머럴 헤드 뒤편으로 힐삭스 부위, 즉 골 결손된 부위가 굉장히 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한 CT를 똑같이 보면 글레노이드 이 원형 이제 타원형의 이 글레노이드가 여기 기준으로 본로스가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원형이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성 불안정성, 그러니까 접촉 면적이 골프티의 접촉 면적이 굉장히 적을 경우에는 사실 물리적으로 이 접촉 면적을 넓혀줘야 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로 나타제 수술 등이 있는데, 이 모식도인데 코라코이드를 이제 커팅해줘서 그것을 본그라프트 앞쪽에 이제 뼈로 이제 접촉 면적을 넓게 해주는 치료 방법입니다. 이런 벤카르트 수술을 라타제 수술을 시행하게 되고, 이제 라타제 수술 시의 모습인데, 이러한 이제 롱헤드 바이셉스, 숏헤드 바이셉스가 붙어 있는 이렇게 슬림 형태의 이 힘줄기가 붙어 있는 코라코이드를 커팅해서 이렇게 스크류, 나사 등을 이용해서 고정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수술 후의 영상이고, 엑스레이상 어깨 관절은 잘 들어가 있는데 앞쪽으로 나사가 박혀 있죠. 이 나사는 이제 코라코이드의 그 본 블락을 잘 물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3D로 영상을 살펴보면 수술 전에 골 결손된 부위가 골성 이제 면적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수술 후에 면적이 넓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61세 남자 환자분입니다. 만성적인 어깨 통증으로 내원하신 환자분이고, 시행한 엑스레이 먼저 보시면 아까 잠깐 얼핏 본 것처럼 아크로미온 자리가 조금 이상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에서 보시면 이렇게 보니 스퍼라고 부르는데 견봉하 골격이 이렇게 점유하게 보이고 있고, Y뷰, 아까 사이트 뷰상에서 이렇게 아크로미온 스퍼가 많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뾰족한 스퍼는 그 하부에 있는 이제 로테이터 커플을 이제 파열을 또 야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또 매개물이 되기 때문에 알고 있고,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하면서 같이 치료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금 그분을 이제 MRI를 찍게 되면 이렇게 로테이터 커플 테어가 같이 확인될 수 있었고, 실제적인 테어 사이즈는 이런 정도 사이즈, 스몰 투 미디움 사이즈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회전근개 봉합술을 통해서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봉합술을 시행하였고, 골성 이제 스퍼, 골극, 이 아크로미얼 스퍼는 실제로 수술 영상에서 보면 이렇게 아크로미얼 언더 스페이스에 스퍼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 스퍼 부위를 이제 뻐 등을 이용해서 커팅해서 매끈하게 편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아크로미오 플라스티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게 되면 이렇게 날카로웠던 스퍼가 이렇게 플랫하게 평평해진 모습을 엑스레이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환자분으로 66세 크로닉 만성적인 왼쪽 어깨 통증으로 내원하셨고, 사진만 보셔도 알다시피 휴머럴 GT에 뭔가 박혀 있습니다. 메탈 앵커라고 부르는데, 과거에 5년 전에 로테이터 커플 리페어 수술을 하셨던 환자분이십니다. 그래서 메탈 앵커가 보이고, 엑스레이 잘 보면 아까 앞에서 봤던 이런 라인이 글레노이드와 휴머러스를 이어주는 이 실루엣이 디스럽션, 깨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머럴 헤드가 어보드, 상방으로 마이그레이션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한 초음파상 아까 봤던 것처럼 커프가 리트랙션 돼서 파열되는 풀티크니스 테어를 초음파상에서 확인할 수 있고, MR상에서 그 사이즈를 가늠해서 메식을 로테이터 커프 테어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 봉합술을 했지만 5년 지나서 재파열된 모습이었고, 이거는 이제 회전근개 봉합술을 다시 이제 시행할 때의 모습인데, 이전 수술 영상에서 보시면 회전근개가 거의 없습니다. 사라져서 보이지 않고, 이전에 꼬매놨던 흔적들, 앵커와 실이 보이고,
이것들로 봐서는 이제 봉합이 어려운 케이스로 자가건 그리고 인공건 등을 이용해서 상부 관절낭을 재건해주는 방법입니다. 실제 수술 사진으로 이렇게 이런 관절막을 새로 만들어줘서 관절 내시경을 하면서 상부 관절막을 다시 재삽입해줘서 회전근개를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휴머럴 헤드를 낮춰주고 센터를 잡아줄 수 있는 막을 다시 봉합해 준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 엑스레이의 모습을 살펴보면 같이 메탈 앵커는 여전히 박혀 있긴 하지만 이런 디스럽션 되었던 글레노 휴머럴 이 라인이 굉장히 많이 얼라이먼트 맞게 고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에 찍었던 MRI 영상에서 보시면 커프 테어가 된 것을 이제 커프는 아니지만 슈페리어 캡슐 리컨스트럭션이라고 해서 SCR이라고 부르는데 마치 회전근개 봉합술처럼 휴머럴 헤드를 다운모드 시켜주고 로테이션 센터를 잘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수술을 해주는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이거 더 굉장히 오래되고 만성적이고 심한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80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이분은 엑스레이만 보더라도 휴머럴 헤드가 굉장히 OHA인지가 많이 와있고 그 조인트 스페이스 내력이 많이 와있고 헤드는 굉장히 스클레로시스해졌고 오랫동안 팔을 못 들고 지내시는 환자분으로서 오해가 많이 진행된 케이스였습니다. 이미 사실 회전근개를 봉합하거나 이럴 수준은 이제 벗어나서 관절 자체가 쉽게 말하면 수명이 다 돼서 인공관절이 필요한 케이스였고 CT상에서도 관절 사이 공간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많이 좁아져 있고 관절에 많은 스퍼 변화들이 퇴행성 변화가 나타난 상태입니다. 수술은 인공관절 치환술로 시행을 해둔 모습이고 인공관절 치환술 후에는 팔을 다시 움직일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이제 조금 더 다친 케이스들 살펴보면 38세 남자 환자분이십니다. 사다리에서 낙상하시면서 다치셨는데 오른쪽 어깨는 이렇게 클라비클과 아크로미온 코라코이드 이 라인이 SSC 라인이 잘 유지되고 있는데 왼쪽에서는 클라비클이 아크로미온보다 훨씬 더 상위 레벨로 어버드하게 데비에이션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AC와 CC 리거멘트 인저리를 우리가 의심할 수 있죠. 그래서 수술로서 잡아주는 방법들을 선택하는데 타이트로프라는 수술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내시경을 하면서 시암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라코이드 베이스를 지금 쳐다보고 있는 모습인데 실제적인 수술할 때는 이제 클라비클 상방에서 코라코이드로 이렇게 터널을 뚫어주고 그 터널을 뚫어준 곳으로 이제 버튼을 이제 집어넣고 위에서 버튼을 잡아줘서 고정을 해줘서 여기 아크로미오 클라비클 라인을 맞춰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술 전후 영상 살펴보면 이렇게 아까 봤던 어버드된 클라비클을 타이트로프라는 수술을 통해서 레벨을 맞춰줘서 고정을 시켜주는 수술이었습니다. 자, 그럼 비슷한 케이스로 아까 제가 본 것처럼 아크로미오 클라비클 리거멘트, 코라코 클라비클 리거멘트가 이제 파열됐는데 만성적으로 이렇게 됐을 경우 어떻게 하냐? 이분은 5년 전에 수술을 한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수술 하셨던 환자분이신데 또 다치시는 건 아니고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불편하셨다 하시던데 알고 보니 이제 만성적인 이제 파열이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수술한 흔적이 보입니다. 수술한 흔적이 보이는데 클라비클 레벨이 맞지 않습니다. 높이가 올라가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보면 클라비클 라테랄 엔드와 양쪽이 차이가 납니다. 이미 OHA가 좀 진행돼서 클라비클 라테랄 엔드에 이제 명확한 라인이 좀 소실된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겪고 계신 상태로 단순히 타이트로프 아까 봤던 것처럼 잡아주기만 해서는 부족하고 새로운 인대를 아크로미오 클라비클 그리고 코라코 클라비클 리거멘트를 만들어줘야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시행한 MRI상에서 보시면 이런 자리에 이제 리거멘트들이 있어야 되는데 소실돼서 없는 크로닉한 케이스로 수술하는 형태는 비슷합니다. 타이트로프를 시행하게 되고 클라비클 앞뒤로 그리고 코라코이드 앞뒤로 루프처럼 인공물을 이제 삽입해줘서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내시경 수술하면서 조금 이제 관절 내시경을 하면서 시험도 보면서 이렇게 인공건을 이식해줘서 마치 모식도를 보면 클라비클과 코라코이드를 잡아주고 있는 마치 CC 리거멘트를 재건해주는 것처럼 수술을 마무리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수술 후 전후 영상 보시면 어쨌든 이전
모습에서 굉장히 클라비클 레벨을 맞춰서 수술을 해주었던 케이스입니다. 수술 포스터 사진에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되는 경우 우리 흔히 프로즌 숄더 어데시브 캡슐라이티스라고 부르는 오십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오십견은 올바른 표현은 아니고 과거 시대 때 썼던 표현이고 50대만 이런 질병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30대부터 80대까지 다 발생할 수 있으나 주로 50대에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렇게 불렸지만 현재는 유착성 관절낭염, 동결견 이렇게 더 많이 명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십견이라는 것은 잘못된 진단명으로 50대 유병률이 가장 높지만 30대에서부터 80대까지 모두 발생 가능하고 원인은 사실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원인 미상에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면서 관절낭이 두꺼워지고 그에 따라 유착이 발생합니다. 즉 염증이 관절낭에 안에 많이 생긴 경우로 인체 어느 관절이든 생길 수 있으나 어깨에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 수술 영상에서 보시면 정상 소변은 이렇게 화이티시하고 깨끗한 시노바이티스가 없는 깨끗한 관절을 볼 수 있으나 캡슐라이티스 관절 낭염이 심하면 이렇게 시노비알 하이퍼레미아 이렇게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염증 반응이 심한 모습을 엑스레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시경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즌 숄더는 통증기 프리징 페이지가 있고 야광통을 주로 호소하고 이제 동결기 프로즌 페이지가 있고 그때 현작의 관절 운동 범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인 페이지 용해기가 있어서 통증의 소실 및 관절 운동이 회복되는 시기가 시간에 따라 변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사실 자연환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짧으면 1-2년 정도 된다 하지만 통증 및 관절의 운동 제한이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많이 줄 수 있어서 대부분 적극적인 필요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어쨌든 스트레칭, 재활치료, 약물치료, 운동치료가 메인이고 심한 경우,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서는 마취하에서 수동술을 해준다거나 수술 쪽으로 관절개마, 관절막 요리술 등을 해줍니다. 수술 아니고 이제 주사 치료의 방법인데 초음파 가이디드 초음파를 보면서 서브아크루미널 스페이스에 인젝션하는 니들을 확인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수술한 케이스로 수술보다는 비수술적인 치료가 많지만 수술한 케이스로 보시면 이렇게 하이퍼레미아 된 캡슐을 우리가 이런 기구를 이용해서 많이 릴리즈 열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간이 넓어져서 움직이는 데 있어서 제한을 많이 풀어주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칼시픽 텐디나이티스, 석회성 건염 및 또 다른 기타 질병이 있습니다. 굉장히 흔한 질병인데 원인은 사실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모식도인데 주로 어깨에 많이 생기고 주로 슈퍼스피너투스 텐던에 석회가 침착이 많이 되는 병으로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약해진 힘줄, 건 사이에 미세한 순환 장애로 인한 석회가 침착되거나 반복되는 미세 손상이 석회 침착을 야기해서 이렇게 발병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증상은 대부분 통증입니다. 특히 극심한 통증으로 그에 따른 어깨 움직임이 거의 제한이 되는 소견이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프로즌 숄더처럼 칼시픽 텐디나이티스도 페이지에 시기 등이 있는데 포메이티브 페이지에 전석회각이 극심한 통증보다는 자극할 때 통증이 오는 시기고 레스팅 페이지 석회기 이때는 통증보다는 불편감 석회가 많이 침착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리졸티브 페이지 후석회기가 있는데 이때 보통 극심한 통증이 있고 그에 따라서 움직임이 제한되는 상태입니다. 엑스레이랑 실제적인 사진을 보면 포메이티브 페이지 때는 이렇게 그래뉼 타입으로 알갱이처럼 이렇게 딱 보이는데 엑스레이상 굉장히 큰 석회 결절이 보이죠. 수술한 영상을 보면 굉장히 큰 이제 석회가 이제 유관적으로 돌출되어 보입니다. 근데 사실 커프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갈라서 보면 이런 그래뉼 타입의 알갱이처럼 많은 석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해주는 영상이고 리졸티브 페이지 때 보면 아까 엑스레이랑 좀 다르게 조금 더 연한 모습의 이제 엑스레이 소견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로 수술 영상으로서는 아까 비슷한 자리에 있던 칼시픽 모습이 조금 더 페이스트, 치약처럼 짤 수 있는 모습으로 형태가 리졸티브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지금처럼 수술 영상을 보셨지만 대부분 수술 권하기보다는 주사나 약물 치료 등을 통해서 통증 조절을 하고 체외 충격파 등 치료 방법을 통해서 석회를 많이 없애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 되는 경우,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 그리고 통증이 너무 극심한 경우 이렇게 수술적인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타 질병으로 무록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결절종이 생기면서 그것이 신경을 누르는 스프리노글레노이드 너치 시스트, 그로 인해서 수프라스카풀라 너브가 인트리먼트, 포착이 되는 질병이 있습니다. 되게 관절난과 관절 와순의 파열 때문에 관절 삼출액이 빠져나가서 종기를 형성하는데 그 종기가 신경을 누르게 되는 병으로서 되게 신경을 누르면 통증이 있고 심하면 근력 약화 등 마비 소견도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치료는 사실 이제 증상에 따라 치료를 하는데, 증상이 이제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로 뭐 빼주거나 하기도 하는데, 재발되거나 증상이 심한 경우 수술적 치료 방법으로 제거를 하거나 감압을 해서 없애고, 또 와순 봉합을 통해서 재발을 막고 있습니다. 케이스로 좀 살펴보면 이제 25세 남자 환자분이신데 공 던질 때 생기는 불편감을 수술로 내원하셨습니다. 엑스레이상 별다른 특이 소견은 없고, 근데 이제 초음파상에서 스피노글레노이드 레벨에서 이렇게 동그란 너치의 시스트 보입니다. 이런 시스트가 실제적인 MR에서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하얗게, MR상에서 이렇게 하얗게 플루이드 컬렉션이 된 모습처럼 보이고, 다양한 세프테이션이 있을 수 있고, 스피노글레노이드 너치 레벨의 시스트가 볼 수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를 하셨던 환자분이고, 실제 수술 관절경 영상을 보시면 관절 와순이 파열된 자리가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자리로 이제 많은 시스트 내부 내용물들을 감압시켜주는 모습으로서 시스트 내용물들이 피처럼 이렇게 몽골몽골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 다시 재발을 막기 위해서 와순은 다시 봉합해준 수술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후 MRI 비교를 하시면 영상적 소견을 보면 시스트가 있던 자리에 이렇게 코로날, 엑시알, 사이탈 컷에서 시스트를 모두 다 사라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앵커를 박았던 흔적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외상성 질환으로 넘어가서 골절에 대한 부분 보겠습니다. 먼저 클라비클입니다. 클라비클 골절 환자분으로 47세 남자분이시고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셔서 수상하셨습니다. 좌우 클라비클 비교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른쪽 클라비클 미드 셰프트 레벨에 프래그먼트 여러 개 있는 커미션이 많은 이제 골절이 되겠습니다. CT 리컨에 보면 사실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수술 영상과 비슷한데 이렇게 많은 골편이 있으면 이것들을 다 잡아줘야 되고 유압을 시킬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픈 리덕션 앤 인터널 픽세이션, 관열적 정복술을 하면서 체내 금속 고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할 때 찍은 영상들로서 시암을 보면서 이렇게 리덕션 및 픽세이션 하는데, 서큘레이지 와이어, 그리고 나사 스크류 픽세이션, 그 이후에 플레이트 픽세이션 등을 통해서 수술 전후 차이를 보시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예쁘게 수술이 잘 되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클라비클 골절을 수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만약에 소아의 케이스 같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13세 남아로 넘어지면서 다쳤습니다. 클라비클 미드 셰프트에 골절이 보이면서 전이가 일어났고 단축됐습니다. 서로 이제 쇼트닝이 되어버려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CT 리커덤이고, 수술은 근데 성인과는 다르게 다 열거나 그러기보다는 가급적 미니멀 최소한의 절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도구를 이용해서 골절부를 최대한 잡아주고 그것들이 유지할 수 있게 낸시 네일이라고 하는 이런 유연성이 있는 금속 골수정을 이용해서 수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플렉시블한 네일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전후에 이렇게 골수정을 이용해서 유압을 시켜주고 이후에는 제거를 해주면 이렇게 좋은 결과를 또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프록시멀 휴머러스 상완골 근위부 골절인데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의 있어서 오스테오포로티카, 그러니까 뼈가 약해서 생기는 골다공증성 골절로 대표적인 골절인데 아주 전이가 심하게 된 케이스가 봤습니다. 일단 엑스레이에서 보시면 헤드가 어디 있고 서지컬 넥이 어디 있고 이런 걸 잘 모를 정도로 많이 이제 골절이 있으셨고 전이가 심한 케이스였는데 CT를 입건해보면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일단 골절에 준해서 치료를 하는데 수술 영상을 살펴보시면 오픈 리덕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원래 형태대로 리덕션을 시행해주고 뼈가 약할 경우는 이런 알로그래프트까지 이용해서 뼈를 최대한 원래 형태 맞게 만들어주고 그것들만으로 유지할 수 없으니까 그와 또 붙여서 많은 이제 와이어들을 이용하고 그리고
금속판 플레이트를 이용해서 고정을 지지해주고, 그래서 원래 모습에 맞게끔 맞춰주고, 실제 수술 영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술을 해주면 포스트 프리옵 엑스레이에서 이렇게 보였던 휴머러스가 포스트에서는 이렇게 멋지게 원래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힐링을 도모할 수 있는 또 골절이 되겠습니다. 이상 어깨 주변 어깨 질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았고, 지금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